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 개론 수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선박해양공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학과에 오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졸업을 할 거면은 한 앞으로 3년 정도 더 선박해양공학과 관련한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참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사실 길 가다가 배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배를 보려면 바다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전에 있죠. 그래서 배를 좀 또 자주 보면 그래도 관심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이 실제로 이렇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배에 관련한 걸 보여드릴 게 있는데, 사실 뭐 영화 같은 거나 하면 되는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뭐 이걸 봐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틀어주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이 없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들 위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제가 앞으로 조금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수업 때 이런 걸 배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할 거예요. 대단히 교육적이죠. 그래서 게임의 교육적인 순기능을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아마 이것만 하다가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입니다. 사실 이거 동영상을 제가 어제 찍어서 밤에 올렸었는데 믹싱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잘 못 맞춰서 소리가, 제 목소리는 다 묻히고 엔진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하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는 그냥 화물을 옮기는 거고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배들이 화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화물이다 라고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트럭이 있고, 이 트럭을 가지고 짐을 옮기는 게 일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외에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어디 사고를 낸다거나 뭐 경쟁을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혼자 노는 게임이고요. 지금 상태가 제 돈이 4만 유로가 있네요. 은행에서 10만 유로를 빌린 상태라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차를 사니라고 빚을 냈고, 봅시다.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정이 제가 한번 폭파됐다가 다시 만든 거라서 뭐 별로 이것저것 진행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배를 보여드리면, 아니면 배가 화물 옮기는 거를 여기서 트럭이지만 보여드리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 봅시다. 바닷가로 가는 게 좋은데 항구 쪽으로 가는 거 위주로 찾아봅시다. 있으면 아닌 것 같고, 마르세유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서 짐을 옮기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가격이 높은 순으로 나온 것 같은데, 좀 바닷가로 가는 거 위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트를 옮겨보도록 하시지요. 일을 하겠다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마르세유에서 요트를 옮길 거기 때문에 우리 선박해양공학 개론에서 다루는 배랑 관련이 있으면 좋겠네요.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래봅시다. 그러면은 키보드로 안 하고요, 게임 패드로 할 거예요. 우선 시동을 걸고, 보시면은 운전석 쪽에 계기판에 기어가 올라가죠. 다음에 요트 말이 나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배를 옮기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네, 항구답네요. 저기 옆에 요트도 있고, 저기 멀리 보면은 크레인이 보이는데, 저게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이거든요. 컨테이너 선을 옮길 수는 없죠. 안 보이면 말아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여기저기 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저런 류의 요트 아니면은 여가용 보트들 활용이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닌데,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다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저런 류의 그런 취미 생활들이 있어야 우리가 시장도 생기고 경쟁력도 생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취미 생활들 중에 요새도 뭐 많이들 하지만
골프라거나 아니면은 저기 스키 타고 뭐 보드 타고 하는 것들,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대중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거랑 비슷하게 요트나 뭐 보트 같은 것도 많이 대중화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뭐 시장도 생기고 우리 같이 그런 배에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뭐 일자리도 많아지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자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요트를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를 열심히 몰고 마르세유 시내에 가고 있는데 속도도 있고, 속도가 좀 오버를 했네. 앞에 주유소도 있네요. 다시 저기 앞쪽에 보면은 크레인이 하나 보이는데, 그 정면에 크레인이 보이죠? 그게 컨테이너 옮기는 크레인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도 많이 있네요, 마침. 마르세유 항구 쪽인데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갑시다. 옆에 컨테이너들도 있고, 컨테이너들은 수업 때 다루겠지만은 길이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피트, 1피트라고 하면은 한 30cm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20피트짜리 길이의 컨테이너가 있고, 걔 두 배인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있어요. 우리 미터법으로 하자면은 6m짜리 아니면 12m짜리 컨테이너가 규격이 되어 있어서 걔네들끼리 착착 쌓거나 아니면 그것들 운송하는 게 좀 편해지죠. 그래서 저기 좀 컨테이너들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기 앞에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저게 컨테이너 크레인인데, 배에서 컨테이너 선에서 저거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들을 하나하나 실어서 트럭에다가 옮겨주죠. 컨테이너 선은 구현이 안 되어 있네요. 뭐 트럭 게임이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선까지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인가 싶기는 한데 저기 멀리 보이긴 하네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상강의 일환으로 마르세유 항구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있네요. 신호가 바뀌었으니 절로 들어가면 컨테이너가 보였겠다. 이제 선박해양공학 개론도 그렇고 뒤에 선박 설계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 성능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엔진을 선택은 해야겠죠. 그래서 엔진을 선택은 해야 되는데 뭐 엔진의 출력이라거나 뭐 회전수라거나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만들진 않지만 그게 뭔지 성능이 뭔지 정도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트럭 엔진이나 똑같으니까 디젤 엔진인 걸로, 물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겠지만 트럭이랑 같다고 치고 보시면은 여기에 핸들 위에 게이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50, 49, 48 써져 있는 거는 속도계고, 그 위에 보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엔진 회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회전수 단위는 일반적으로 RPM이라고 해서 Revolution per Minute, 그러니까 1분에 몇 번을 도는지를 숫자로 표현을 하고요. 이게 뭐 누가 그렇게 해라 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말로 국룰같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1분에 몇 바퀴 엔진이 몇 번 회전을 하나, 이거를 RPM이라고 하고, 여기 게이지에 보면은 지금 50, 15 써져 있는데 그럼 1분에 15번, 뭐 지금 25번 그렇게 도냐? 그건 아니고요.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곱하기 100이라고 뭐 일반적인 승용차들은 곱하기 1000을 하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멀리 100 하나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진 회전수가 500rpm, 그 다음에 제가 엑셀을 밟으면은 당연히 rpm이 올라가죠. 1000, 1500. 여기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나중에 수업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엔진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엔진 설계가 이쪽에서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걔보다 지금같이 더 빠른 속도로 간다, 빠른 RPM으로 간다, 회전수가, 뭔가 효율이 안 좋으니까 연비가 안 좋아지겠죠. 연료를 더 많이 쓰는데 그만큼 소득이 없어질 거예요. 너무 느려도 그렇고 지금처럼. 그래서 적절한 회전수 범위에서 엔진 연료 효율을 최대한 좋게 하면서 차를 운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배도 똑같겠죠. 실제 배도 보면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엔진 회전수 범위가 있을 거예요. 지금 녹색에 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배를 설계를 할 때 가능한 엔진이 이 회전수, 지금 너무 높게 갔죠? 지금의 엔진 회전수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돼서 배도 왔는데, 그 수업할 때 뭐 자동차 운반선, 카 캐리어 그런 거 있죠. 로로선이라거나.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생겼어요. 뭐 물론 이거는 게임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배에다가 차를 싣고 섬까지 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주차장이니까 여기 안쪽이 다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배가 기울어져서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겠죠. 다른 화물선들은 안에 칸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침수돼도 여기는 괜찮다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차를 옮기는 배들은 좀 그런 면에서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배가 한번 홀라당 뒤집어지면은 물이 콸콸콸 들어오면서 되게 빨리 배가 넘어갑니다. 무게중심 높은 것도 수업 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루트 배치호라는 이상한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처음 보는데. 네, 배에서 내려야겠죠. 엔진 회전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저기 녹색에서 엔진 회전수가 녹색에 머물게 하면 제일 좋다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엔진 라이트를 켜고요. 엔진 회전수가 차 속도가 바뀌면은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가 바뀌겠죠? 그럼 바퀴가 빨리 돌아가면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요. 엔진이랑 바퀴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야 그러면 우리가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 바퀴 회전수가 올라가서 속도가 더 나면은 이 엔진 회전수가 우리가 좋아하는 녹색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 배도 똑같겠죠. 또 프로펠러를 빨리 돌리면은 배가 빨리 갈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배가 엔진 회전수가 너무 올라가지 않냐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변속기라고도 하고요, 자동차에. 요새는 되게 자동차가 오토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면허를 주긴 하는데, 아마 일종 보통 따신 분들은 그 클러치 밟고 기어 이렇게 착착 하고 넣는 거 있죠. 1, 2, 3단. 그걸 해봤을 거예요. 그게 기어인데, 그건 뭐냐면은 엔진이랑 바퀴 사이에 기어 박스가 들어가서 그 서로 회전수 비율을 바꿔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정해진 값으로. 그래서 지금 제 차도 보시면은 그리고 때려 부쉈네. 네.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차도 보시면은 아까 RPM 게이지가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6이라고 써져 있죠. 6단이란 뜻이고, 7단으로 올라가면은 같은 속도지만은 엔진 회전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어는 중간에 들어가서 엔진이랑 바퀴의 회전수를 서로 이게 비율을 바꿔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내서 엔진 회전수가 올라갔다, 기어를 하나 올리면은 엔진이랑 바퀴랑 서로 회전수 비율이 바뀌게끔 안에 기어가 바뀌어서 같은 속도지만, 지금 26km지만 지금은 1000rpm으로 가고 뭐 쭉 올라가죠. 1500rpm에 40km가 되면은 9단을 넣으면은 같은 속도지만은 기어가 엔진 회전수가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기차 빼고. 그래서 엔진 들어간 차는 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배에도 기어박스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배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바꿔가면서 다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한번 속도를 정하면은, 우리가 항로라고 하는데, 배가 한번 출발하면 그냥 그 속도로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처럼 뭐 가다서다 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가 좀 손상을 입었네요. 가다서다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한 회전수에 맞춰서 배를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전수는 누가 정해주나요? 엔진이 정해주겠죠. 엔진 메이커가 우리 엔진은 이 회전수로 쭉 가면은 제일 효율적이에요 라고 정해줘요.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NCR이라고 하거든요. Normal Continuous Rating이라고 해서 수업 때 다루긴 할 텐데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NCR로 엔진을 돌리는 걸로 가정을 하고, 거기에 그 회전수에 맞춰서, 지금 이 차 같으면 뭐 1000에서 1500인데 1500 얼마? 1600? 여기 녹색 구간 끝났는데 1600rpm 정도로 맞춰서 배 프로펠러를 설계를 하는 거죠. 실제 배들은 얘기를 하자면은 뭐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배들 위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큰 배들은 되게 엔진이 크거든요. 엔진이 크면은 회전수 자체를 크게 안 가져가요. 되게 낮아요. 그래서 큰 배들에 들어간 디젤 엔진은 되게
300rpm 미만, 대개는 한 100rpm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분에 100바퀴 정도 엔진 축이 회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너무 과속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100rpm 정도로 회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펠러를 설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정한 회전수로 가고 있죠. 기어도 안 바꾸고. 제가 지금 차를 몰고 온 데는 무슨 섬인데 코르시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코르시카 섬에서 어휴 무섭네. 꼬불꼬불한 길을 한밤중에 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80km가 제한 속도니까 좀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차에서 엑셀이라고 해서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은 그만큼 연료가 더 들어가죠, 엔진에. 그래서 연료를 더 태우니까 그만큼 차가 앞으로 더 빨리 가겠죠. 가속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연료를 태워서 거기에서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거를 발생을 시켜요. 저기 동력학에서 배울 거예요. 토크라고 해서 힘 곱하기 거리 차원으로 나오는 단위인데, 엔진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얘를 이렇게 돌리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 곱하기 회전수,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강한 힘으로 얼마나 자주 그렇게 일을 해주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력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 출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 지금 제가 몰고 있는 트럭은 한 300~400마력 될 텐데, 마력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럼 마력은 옛날에는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인데, 마력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하기에는 힘력자가 들어가요. 근데 힘 차원은 아니고 마력은 일률, 에너지 나누기 시간 뭐 그런 단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300마력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승용차 300~400마력, 일반적인 승용차는 한 200마력 좀 안 될 거예요. 100마력에서 200마력 사이. 그러니까 말 200마리 정도가 하는 일류를 낼 수 있다, 엔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배는 어떻게 되냐? 배는 당연히 차보다는 훨씬 크긴 한데 엔진이 뭐 대개 한 몇만 마력에서 몇십만 마력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진짜 큰 배들은 한 10몇만 마력 정도 되고, 한 좀 느린 배들 그건 몇만 정도 오더에서 돌고 있죠. 그러니까 대충 이 트럭들이 한 100대에서 500대 정도 그렇게 한 번에 낼 수 있는 출력을 같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엔진이 센 거죠. 연료도 그만큼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연료를 몇십 톤 단위로 쓰기 때문에 연료 탱크도 되게 큽니다. 저는 지금 밤에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위에 시간이 뜨죠. 2시 37분이고요. 새벽이네요. 우리가 그 개론 첫 번째 주 수업 때 뭐 선박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다가 위도랑 경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가 위도를 찍어서 같은 위도를 갖는 동네를 유럽에서 찾으면은 저기 뭐 그리스라거나 스페인이라거나 대충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유럽이죠. 되게 남쪽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유럽은 훨씬 북쪽에 있어요. 그럼 북쪽에 있으면은 해가 여름에는 늦게 뜨고, 여름에는 일찍 뜨고 늦게 집니다. 낮이 길어요. 그 다음에 그만큼 겨울에는 낮이 짧죠. 그래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떠요. 이 게임도 그게 좀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새벽쯤 되면은 우리나라 해 뜨는 시간보다 일찍부터 밝아져요. 여름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위도의 문제고, 경도는 우리가 그때 시간 차이라고 했었어요. 해가 12시, 그러니까 해가 남쪽으로 완전히 왔을 때 그때가 12시인데, 그 12시가 출발 시의 12시랑 비교를 해가지고 시간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보면은 그게 경도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게임에서는 경도까지 아마 잘 그게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잘 보기에. 그리고 경도는 실제로는 우리가 그러면 조금씩 가면은 해가 남쪽에 오는 시간이 달라지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지금 대전이잖아요. 옆에 저기 뭐 대구쯤 가면은
해가 정확히 남쪽에 올 때 시간이 좀 달라져요. 그때를 12시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시간씩 분토미로 잘라가지고 시간대라는 걸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이 12시라고 해서 뭐 서울에 딱 12시 되면은 서울에 해가 정확히 남쪽에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대전은 동쪽에 있으니까 해가 정확히 남쪽보다 조금 더 넘어갔을 거예요. 서쪽으로. 그런 차이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동네마다 막 1분 1분씩 시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일괄로 똑같이 치는 게 시간대고 우리나라는 시간대가 여기 일본이랑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시간대 일본이랑 같이 쓰는 우리나라 시간대에서 해가 진짜 12시에 남쪽에 오는 동네는 일본 중간에 어디쯤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한 30분 정도 시간 차이가 실제로 나는 거라서 우리나라 12시면은 해가 완전히 남쪽이 아니라 남쪽보다 조금 더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11시 반쯤 돼야 해가 남쪽으로 오나? 남쪽 한가운데 그럴 거예요. 11시 반인가 12시 반? 11시 반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대단히 꼬불꼬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밤이니까 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얘기를 할 게 정말 없네요. 운전을 낮에 했어야 되는데 시속 80km 구간이니까 좀 빨리 가볼게요. 이게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이라 헛소리를 하다 박았는데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이라서 뭐 하다 보면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단 말이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운전을 조심조심 해야죠. 그리고 뭐 별개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자꾸 사이버 강의를 가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 강의로 우리 학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뭐 4월 며칠이지? 7일인가? 뭐 8일인가? 그쯤 4월 어쨌든 초반에 대면 강의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몇 학교들은 그냥 이번 학기는 아예 다 가상 강의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한 데들도 좀 있대요. 그리고 사실 그게 안전하기는 한데 또 왜 자꾸 안전하기는 한데 그게 또 학교에서 수업을 가상 강의로만 하는 것도 좀 서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마땅히 정해진 방법도 없이 하는 거라서 그건 좀 문제가 어렵거든요. 저도 뭐 지금 원래 수업은 그냥 수업 자료만 올려놓고 나중에 대면 강의 시작하면 그때 진도를 확 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그럴 수가 없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동영상 강의를 집어넣기 시작했죠. 다른 교수님들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동영상 강의를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대학교에서 동영상 강의를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왔었기 때문에 서로 좀 삐걱거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해가 뜨네요. 4시가 됐으니까. 다시 얘기 드리지만 순수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금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를 해가지고 저기 남유럽 어디인가에서 요트를 운반하고 있죠. 요트요. 우리가 선박해양공학인으로서 이런 거를 옮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게소도 있고. 좀 해가 뜨니까 멀리까지 보이죠. 새벽이라서 아직도 꼬불꼬불한 길을 40분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40분이 게임상 40분이지 실제 40분은 아니에요. 한 20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대충 밑에 찍힌 걸로 1시간이면은 한 3분 정도? 그 정도 운전하면 갑니다. 실제로 2시간씩 뭐 찍힌다고 2시간 운전하는 게임을 하고 있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당장에 저도 제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벌러 출근을 해서
게임을 해서 돈을 이제 게임을 해서 또 일을 하고 있네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가져왔고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칼비라는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동네를 떠나고 속도 제한 50km가 해제가 됐어요. 가능한 엔진 회전수가 녹색 구간에서 놀도록 하는 게 좋겠죠. 사실 게임이니까 중요하진 않은데 실제 차나 배를 운전할 때는 되게 중요해요. 회전수를 쓸데없이 높게 가져가면은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연비 안 좋고 엔진에도 무리가 많이 가겠죠. 이것도 보면은 여기 내비게이션 위쪽에 주유소 표시가 있는데 사실 기름 쓰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비 운전을 하면 같은 기름으로도 더 멀리 갑니다. 그러면은 뭐 기름값이 덜 들겠죠. 그런 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그걸 고려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벌써 26분이나 운전을 했네요. 실제 시간으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7분 남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시속 50km 제한이라서 속도를 확 줄이고요. 도시에 왔는데 그래도 뭔가 배도 보이고 가서 그랬네. 여기저기 배도 보이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아닌가 보네요. 어쩔 수 없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항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때 배운 것들을 더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나쁜 짓인 알지만 이렇게 끼어들었죠.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자, 들어오면은 배송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가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를 하면은 뭐 운전 연습에 도움이 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게임은 게임이고 진짜는 진짜인데 아무래도 실제보다 좀 막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게임이죠. 레벨이 올랐습니다. 특성을 새 걸 하나 찍고 그렇게 됐고 세이브를 하고요. 이거 보시면은 컨테이너죠. 여러분들 아마 실제로 길 가다가 자주 봤을 거예요. 트럭에 실려져 있는 건데 이렇게 트럭 하나 전체 길이를 차지하는 게 40피트짜리 컨테이너고요. 여기 지금 두 개 실려 있잖아요. 얘는 20피트짜리예요. 20피트, 20피트. 그러니까 6m, 6m짜리 컨테이너들이 있고 이렇게 철판 안에 그냥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는 것도 컨테이너긴 한데 그거 말고 요새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틀에다가 안에 뭐 다른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액체 화물이라거나 뭐 고체 화물이라거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들도 요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스 같은데 아세틸렌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틀에 그 안에 뭐 가스통이 들어있다고 하고 그래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컨테이너끼리 서로 구속을 할 수 있게 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 위에 또 컨테이너를 핀 꽂아고 세우고 하는 식으로 해서 배에다가 실죠. 그래서 컨테이너들은 이렇게 규격화가 잘 되어 있어서 대량으로 실어서 옮기는 데 많이 편하다라는 거.
것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컨테이너를 보여주려고 이걸 했습니다. 전적으로.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뭔가 또 다른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